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, 불안, 그리고 소심함, 이 감정들을 좀 새롭게 보고 또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. 이걸 그냥 없애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좋습니다. 네. 이번 이야기 통해서 뭐랄까 불안이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어쩌면 나만의 강점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또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관리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.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 일단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. 그렇죠. 일단 피하고 싶고 네. 근데 사실 이게 뇌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음. 주변을 계속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관점이 있군요.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잖아요. 그 배경 속에서 막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문화? 이게 또 맞물려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하긴 걱정되면 가만히 못 있긴 하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쉽게 만족 안 하고 늘 좀 떼어있는 뇌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불안을 불에 비유한 게 있었는데 저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불이요. 네, 불이 아예 없으면 뭐랄까 동력을 잃지만 너무 또 거세지면 자기를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딱 그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불안이 행동을 막 이끌어내는 어떤 에너지는 될 수 있는데 그 불길에 내가 휩싸여 버리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 조절이 핵심이죠. 그럼 이 다루기 어려운 불안 에너지를 어떻게 좀 길들일 수 있을까요?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안을 잘게 쪼개라는 거였어요. 아, 네네. 잘게 쪼개기. 네. 예를 들면,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건 너무 크잖아요. 그렇죠. 너무 막막하죠. 네. 감당이 안 되죠. 이걸 긴 가래떡 자르듯이 이번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? 아니면 더 작게 발표 자료에 쓴 글씨체를 잘못 고르면 어떡하지?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죠. 맞아요. 그렇게 잘게 나누면 확실히 좀, 이건 해볼 만한데?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네네. 그 압도적인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잠도 좀 잘 오게 되고요.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하면 진짜 잠 못 자거든요. 정말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불안을 대하는 말의 힘이에요. 말이요? 네. 불안이 나를 막 덮친다, 압도한다,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, 아, 그 느낌 또 왔네. 이번에도 오셨군. 심지어 약간 유머러스하게, 어이쿠, 왕님하셨다. 뭐 이렇게요. 하하, 왕님이요? 네.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죠.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언어 습관이 불안을 좀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느끼게 도와줘요. 듣고 보니 진짜 언어 습관이 중요하겠네요. 그 느낌 또 왔네?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덜 휘둘릴 것 같아요. 그렇죠. 거리를 두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소심함이나 예민함 있잖아요. 이걸 꼭 약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중요하죠.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걸 포착하는 그런 섬세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나는 소심하지만 마음의 그릇은 피다.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소심한 편이라 되게 공감이 갔어요.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. 누구나 느끼죠. 네. 근데 그 반응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?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. 반응과 결정. 네. 소심하다,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민감하게 잘 감지한다는 뜻이고, 이건 남들이 못 보는 디테일을 보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. 핵심은 민감하게 느끼더라도 이건 반응이죠. 그걸 넓은 마음, 즉 큰 그릇으로 받아들이고, 아, 이 섬세함을 더 나은 준비나 통찰을 위해 써야겠다.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요.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결정으로 나아가는 거군요. 그렇죠. 반응에만 머물면 상황에 끌려다니지만 결정을 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불안하거나 좀 에너지가 없을 때 작고 만만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조언도 되게 와닿았어요. 네, 작은 성공 경험? 네. 큰 목표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 성공하면 그게 다음 걸 할 힘을 주잖아요. 뭐랄까, 지쳤을 때 엄청 푸짐한 밥상보다 그냥 작은 컵에 담긴 떡볶이 한 컵, 그거 호로록 먹고 힘내는 것처럼요. 아, 비유 좋네요. 맞아요. 작은 성공의 힘이죠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
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? 하고 뭔가 딱 막히는 순간 있잖아요. 있죠, 있죠. 그런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예측 실패 노트 같은 걸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예측 실패 노트요? 네,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힘,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키우는 훈련인데요. 아, 메타인지. 네,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예측했는데 결과가 다르네? 이런 경험들, 즉 내 예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기록하고 왜 그랬을까 분석해 보는 거죠. 이걸 통해서 내 판단에 어떤 허점 같은 걸 파악하고 다음번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오, 그거 되게 실용적인데요. 네.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요, 너무 거창한 최종 목표,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힘든 과정을 좀 버텨내게 해주는 중간중간 필요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접근법이 유용해요. 행복이 도구라. 네. 특히 걱정이 많고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행복의 크기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자주 작게 기쁨을 느끼는 거죠. 아, 그렇겠네요. 크기보다 빈도.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불안이나 소심함이 그냥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. 네, 그렇죠. 불안은 잘게 쪼개고 또 말로 좀 길들이고 작은 성공들 차곡차곡 쌓아가고 예민함은 나만의 강점으로 활용하고 이런 태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, 뭔가요? 실수를 했을 때 막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습 있잖아요. 이걸 모의 전투에 비유하더라고요. 모의 전투요? 네, 그냥 죄송합니다. 제가 잘 몰랐습니다. 이렇게 바로 말하는 연습이요. 이런 일상 속의 작은 모의 전투들,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더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진짜 힘? 그런 걸 길러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아, 이 모의 전투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?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